네, 작전주 주식 강의 3부입니다. 자, 이제 1부에서 2부에서 보시면 제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디서 어떻게 제 흐름을 대충 이렇게 요 인트로메딕이라는 이 바이오 회사에 대한 흐름을 제가 대충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1부와 2부는 이렇게 해서는 투자 하면 안 된다는 걸 저의 좀 실제 사례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이번 강의는 주식시장의 작전주를 어떻게 이게 작전 애들한테 어떻게 말려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작전주 뒤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이게 잘못하면 신세 망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작전주에 희생양이 되지 않는 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작전이 걸린 주식에 개미들이 매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차트에 있는 2018년 6월 달쯤에 약 한 주당 13,200원대에 여러분들이 샀다고 가정을 해요. 보통 개미들은 다 이때 삽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밑으로 쭉 떨어지죠. 거의 2,000원, 3,000원 선까지 떨어지죠, 그냥. 그러면 13,000원인 게 3,000원까지 떨어지면 이거 몇 분의 4, 32 거의 5분의 1 가까이 2,000원 밑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나요. 요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점이 여기 차트상에 안 나오는데 한 주당 최고 높았을 때는 2018년도 6월 달이나 7월 달이나 하여튼 그 정도에 18,000원 선까지도 갔던 거예요. 지금 차트상에는 16,000원 밑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이게 좀 약간 일시적이긴 하지만 며칠 동안 이게 18,000원까지도 갔었어요. 18,000 몇백 원 선까지 19,000원까지 뚫으려고 하다가 20,000원까지 갈라다가 말았었어요. 18,000원에 분명히 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게 최하가로 떨어졌을 때는 이게 1,600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600원에 사서 16,000원에 사면 10배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작전애들이 여러분한테 16,000원에 팔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1,600원에 작전애들은 여러분들이 18,000원에 여러분들이 16,000원 정도에 여러분들이 사게끔 이 주식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1,600원에 팔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그럼 작전에 들어오고 똑같이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작전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해야 하고 작전 뒷공문이 이거 쫓아다니다가 이게 인생 좀 조진 사람도 굉장히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분들도 주식에 대해서는 몇십 년 동안 30년, 40년 하고 날고 긴 사람들도 이런 주식을 이게 뒤로 쫓아다녀요.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이런 거 볼 때 제가 좀 나름대로 이게 이런 말을 하면 좀 이게 증빙이 안 돼 있지만 저는 그 회사의 지분의 0.1% 이상을 절대로 사지 않는다고 저는 항상 이거를 저한테 이게 원칙을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작전주 같은 경우는 내가 그 회사의 0.1%면 지분을 사게 되면 거기 바로 이제 이게 금강원에도 뜨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도 당연히 뜨고 그리고 작전을 그 회사에다 걸고 있으면 작전애들은 그냥 저를 꿰뚫어 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게 그 당시에 제가 27,000주 주식 분할전이었으니까 제가 거의 잠깐만 내가 17,000 그렇구나. 제가 거의 0.2%까지 제가 지분을 제가 그 당시에 소유를 했어요. 지금은 유상증자와 주식 분할을 해서 이게 주식 수가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약 0.2% 거기까지 제가 이 주식 회사 1억 3천원 투자할 때 제가 거의 0.2%를 내가 이 회사의 지분을 제가
이거를 인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그 당시에 미행이 붙기 시작해요. 미행이 붙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게 보니까 얘네들이 얘네들이구나 하는 걸 이제 이걸 직감적으로 제가 이제 알게 돼요. 이제 여행을 하다 아니 그때 당시에는 여행을 안 했구나. 하여튼 하다 보니까 직감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금은 유튜브에 그 자료가 아직 있을지 모르는데 이 어느 회사에 저기 작전주 괜히 이거 뒤에 뒷공무원이 들어갔다가 이게 지도새도 모르게 산에 묻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갖다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작전하는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한 개가 아니고 겁나게 많아요. 그럼 얘네들이 자기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저기 건달이나 이게 천부살인 업자들도 이게 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느 순간에 쥐도새도 모르게 산에 이걸 계속 이것 재미 보고 하다가 산에 이게 묻히는 경우가 있다고. 옛날에 작전 세력에서 이제 한 인원으로 이르던 사람이 옛날 유튜브 강의를 이 양반 했는데 나중에 이게 며칠 후에 그 강의가 없어지더라고요. 이걸 저기 신고를 해서 그런지 그걸 다 저기 내리더라고요. 그걸. 이런 보통 고발성 동영상 자료는 오래 못 가요. 바로 이렇게 떴다가 이게 삭제가 되거든요. 그 며칠 안에 보통. 그 양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저 같은 사람들이.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겪고 나중에 그 강의를 보고 그게 얘네들이었구나. 이제 그때 그걸 안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할 게 괜히 이런 거 저기 잘못 따라다녔다가는 이게 쥐도새도 모르게 산에 이게 그냥 산채로 묻힙니다. 물론 증빙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그쪽 세계에서는 다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맞습니다. 먼저 이거를 알아주시고야지. 괜히 저처럼 따라하다가 나중에 그리고 작전이 대부분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엎어지게 되면 급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괜히 이런 거 저처럼 따라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후로는 작전주는 뒤로는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봅니다. 그냥 이게 딱 저는 보면 작전 걸린 거 알아요. 왜냐하면 이 주식을 한번 이거를 분석을 하잖아요. 이걸 한 번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회사의 작전 애들이 지금 가격을 다운을 시켜요. 이게 보시면 밑으로 다운을 시키고 얘네들이 야금야금 티 안 나게 그걸 이제 사들여요. 그러다가 이제 급등을 시켜버려요. 이게 기본 작전 애들의 전략이에요. 내가 사고 싶은 이 작전하는 이 회사를 갖다가 일단 떨어뜨려요. 못 떨어뜨려 하다고 그냥 그 가격 유지하면서 이렇게 야금야금 사들여요. 조금씩 티 안 나게. 그럼 뭐 금융감독원이나 얘네들은 눈먼 장님이냐고. 얘네들은 금융감독원들이 동향을 다 감안하고 움직입니다. 당연히 그거 감안하고 안 움직이면 다 깜빵에 가 있겠죠. 얘네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같이 연합해서 움직여요. 이런 말 있죠. 노랑머리 외국인이라고요. 노란머리 한국인. 아니다. 검은머리 한국인인가. 검은머리 외국인, 맞아. 검은머리 외국인이란 말이,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하여튼 이게 다, 해외에서도 이게 다 작전이, 이게 입체적으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잡아내기가 잡아냈으면 얘네들이 당연히 깜빵에 다 가 있겠죠, 작전 애들이.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작전 털고 나가면 얘들이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자르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자르다냐? 누군가 깜빵을 가야 할 상황이 생겨. 그러면 이게 깜빵 대신 너 깜빵 어제 경제사는 깜빵 한 3년 더 썩어. 내가 10억 챙겨줄게요. 내가 갈게요.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3억 갔다 오는데 한 10억 챙겨준다는데 그러면 누군가 독박을 쓰는 애여서 근데 그게 본체가 아니라 그냥 도마뱀 꼬리일 뿐이에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작업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해도 머리와 본체는 못 잡고 꼬리 자르기로 이렇게 딱 나가면 이게 작전하게 되면 이게 그냥 나중에 쉽게 말하면 바지 사장이라고 그냥 바지 사장 애들이 그냥
그냥 깜방 대신 갔다 오는 거예요. 본체 저기 원래 있는 사람들 대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작전은. 그러면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통 우리나라에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미들이 특히 급등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급등주 찾아주는 앱도 있고 뭐 급등주 찾아주는 동영상 강의도 있고 겁나게 많아요. 저도 한 100만 원짜리 1년 회원 100만 원짜리 급등주 찾아주는 거 저도 그거 한번 가입해 가지고 봤는데 첫 강의 딱 보고 그냥 저는 그다음부터 안 봤어요. 이게 뭔지 알기 때문에 이거 봐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그걸 한번 하도 이게 저거에서 그때 항상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이게 급등주 찾아주는 저기 강의인데 1년 회비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냐 200만 원 하여튼 굉장히 비싸. 1년 회비가 100만 원이에요. 강의를 듣는데 유튜브처럼 이런 주식 강의 사실 그냥 나와요 그냥. 근데 1년 회비가 100만 원이래요. 그럼 100만 원 들으면 그 아이디어 이제 계정 같은 거 이제 터가지고 따가지고 딱 1년 동안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강의를. 그러면 그 강의 주 내용이 뭐냐면 급등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문자로도 막 보내줘요. 어느 주 급등했다. 근데 급등주를 이게 조심해야 하는 게 뭐, 우리나라의 대부분 급등주는 90% 이상이 작전 세력들이 그 이슈와 거래량을 폭발을 일부러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게 급등을 시키는 저기 작전애들의 그 세력이. 그러면 대부분 개미들은 거기에 이제 말려들게 되죠. 사람들이 주식이 갑자기 가파르게 오르면 나도 저 흐름을 타야 되고 막 들어가요. 저는 이제 그걸 불나방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은 그걸 불개미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불 속에 개미들이 뛰어들듯이. 일단 급등이 시작되면 얘들이 어느 순간에 되게 급락을 할 줄은 몰라요. 보통 급등주는 대부분 급락을 하게 돼요. 그럼 사람들은 왜요? 급등했어? 그럼 급락하기 전에 팔면 되지. 그럼 급락 그 시점을 모르나요? 근데 그걸 알아맞히려고 해요, 사람들이. 알아맞힐 수가 없는데. 그럼 알아맞히려고 그거를 자기가 계산하고 그거를 어떤 예언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작전 애들의 심리에 이미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초당초부터 급등을 하잖아요. 뭐 요즘 신풍제약도 지금 요즘 화두가 많이 되던데, 이게 급등이 저렇게 되면 거의 작전 세력들 뒤에 있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일단 급등하면 쳐다도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건요. 그러면 급등한 거 쳐다보는 순간 거기에 이제 말려들게 되고, 어느 순간 나는 저기 막 한 만 몇천 원, 차트로 보면 만 몇천 원에 사게 돼요. 그러면 반토막이 아니라 뭐 10분의 1 토막도 그냥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작전을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작전을 제가 이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나도 저거 배워가지고 작전주 몰래 이게 다 들어가가지고 나도 얘네들이 뻥치기 시키면 한 5배 떤 거 시키면 나도 한 1억 투자해서 한 5억 벌고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안 돼요. 이제 내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그거 잘못됐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산에 그냥 산채로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요 말을 제가 이 강의를 한 이유가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제가 이런 강의를 올리면 이게 아마 신고 버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냐면 이런 고발성 강의가 보통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 굉장히 이게 크레임이 많이 들어요. 유튜브에 저 허위고 저거 나쁜 동영상이라고. 심지어는 이것만 처리하는 어떻게 보면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작전 팀 하면 쉽게 하면 작전 설계사하고 전주가 하면 이제 그 일을 하는 하청업체들이 있어요. 이제 댓글 부대 하청회사, 그리고 거래량 이제 폭발시키는 회사, 정보 유출하는 회사, 기자들하고 이게 해가지고 기자들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 대한 이슈를 터트리는 하는 그 회사, 이게 다 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설계사. 쩐주도 잘 몰라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알게 되면 한 명이 잡히면 이게 다 같이 이게 나중에 불게 되면 다 엮거든. 그냥 애초부터 점조직으로 움직여요. 얘네들은. 그래서 누가 잡히더라도
얘가 누구인지 몰라요. 설계사는 다 이게 비밀리에 만나고 자기 노출을 안 해요. 그리고 한 다리를 거쳐서 가요, 무조건. 중간에 바지 사장을 항상 거쳐요, 그 업체들 저걸 때. 그럼 그 업체들이 끌려가면, 예를 들어서 댓글 부대 업체들이 걸렸어. 그럼 여기 바지 사장까지만 딱 자기 그 중간에 이게 커넥터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그럼 딱 얘까지만 그냥 금강원에 끌려가게끔 해놓고 자기서는 딱 도마뱀 꼬리 잘라서 딱 잘라버려요. 점주지층 움직이기 때문에 본체를 잡기가 거의 힘들어요. 거의 잡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라고요, 금강원에서는. 거의 도마뱀 꼬리만 잡았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거는 작전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작전이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작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식을 토해내 가지고 이게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뻥튀기 씌워서 비싼 가격에 팔고 나오는 이게 전통적인 아주 역사가 오래된 전통적인 이게 작전이고요. 이제 뭐 쉬는 작전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요즘 좀 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공매도가 많이 되잖아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주식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앞으로 이 회사의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아맞히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이게 발생해요. 이게 공매도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해외에도 뭐 공개하는 게 많은데 예를 들면서 작전 비유를 할게요. 경마자금은 작전 애들은 이게 좀 저기는 요 1번 말이 항상 1번에서 8번 말까지 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1번 말 1등, 2번 말 2등, 3번 말 1번 말은 무사히 볼트 말이에요. 항상 1등을 해. 그러면 1번 말이 이 사람들이 1등을 안 하게끔 사람들이 베팅을 만들어서 자기가 1번 말에다가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상금이 많이 나오면 그 상금을 받아가는 게 이게 전통적인 작전의 이게 흐름이고요. 공매도 작전은 뭐냐? 이 말과는 상관없이 이 말에 이게 그때 그 순위의 차트에 따라서 도박장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도박장에 있는 사람들이 도박을 걸문해서 좀 비유가 맞나? 이게 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좀 그거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이 1등하고 2등하고 하면서 자기한테 상관없어요. 내가 지목한 말이 1등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뭐 1등 말이 항상 1등하고 1등은 무사히 볼트 말이야. 2등은 이제 두 번째로 잘 달려. 그럼 어떻게 하냐? 1등 말하고 2등 말에다가 설사약을 먹이는 거예요. 못 뛰게. 설사약 먹으면 사람 가다가 못 뛰잖아. 사람 말도 똑같아요. 설사약을 먹으면 말이 못 뛰어요. 무사히 볼트 말이라도. 그러면 이제 1등 말, 2등 말까지 설사약을 먹으면 3등 말이 나는 3등 말에도 배팅을 걸어요. 공매도 애들이. 마치 차트가 이거 같아요. 차트 모양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차트가 이런 경향이 많이 나올 건 1번 말과 같아요. 그러면 공매도 애들이 1번 말에다 많이 배팅을 걸어요. 3번 말에다는 안 걸겠죠. 그 대신 3번 말에다 걸어서 만약에 얘가 1등을 하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1등 말이 항상 무사히 볼트만이니까 1등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1등 해봤자 내가 도박을 건 게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면 베팅 해가지고 벌어든 게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3번 말이 하게 되면 내가 1억을 베팅을 했는데 3번 말이 1등 하면 한 100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왜? 항상 1번 말 1등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 그러니까 거기다 베팅을 걸지. 그럼 어떻게 냐 공매도 똑같아요. 그러면 1번, 2번 말에다가 설사똥을 매겨요. 그러면 1번, 2번 말이 당연히 1등을 못 하겠죠. 3번 말이 당연히 1등을 하겠죠. 3번 말이 세 번째로 잘 되려니까. 그러면 그렇게 차트를 만들어내요. 마치 이거 같아요. 요 작전을 해가지고 싼 게 주식을 사서 비싸게 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만들면서 그 차트에 도박장이 생기는 거예요. 공매도. 이게 공매도 합법적인 공매도가 있고 이게 또 진짜 도박장 미실 이게 선물 거래도 그렇고 이게 공매도 이게 다 있어요. 그럼 거기선 차트 가지고 이게 도박을 싹싹싹 걸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차트를 내가 여기다 걸었으니까 이런 차트 모양을 만들면 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그런 세력들이 들어오면 이게 공매도 작전 세력이라는데 얘네들 작전 세력과 틀려요. 얘들은 싸게 해가지고 자기가 샀다가 비싸게 하는 게 이게 기본 전통적인 작전 세력인데 공매도들은 내가 원하는 베팅하는 차트 모양에다가 베팅 그 모양을 만들어내요. 똑같이. 그러면 나한테 어마어마한 배당금이 겁나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회사의 차트 모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겠죠. 이게 공매도 작전 세력과 일반 정통 작전 세력이 이게 틀려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전통적인 작전 세력만 저도 그걸 배웠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희한한 세력들이 왜 얘네들이 왜 저렇게 하지? 쟤네들이 여기서 내려봤자 진짜 사지도 않아. 또 이게 헐값으로 내렸으면 사야 하는데 사지도 않아. 이 세력들이. 이게 요게 보면 제가 인터넷 이 종목을 모니터링을 오랫동안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왔다 갔다 한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작전 세력은 제가 적었고 정통적인 작전 세력 공매도 선물하고 이제 도박장 작전 세력인데 그 외에도 굉장히 또 많더라고. 이상한 세력들이 이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로 카트는 차트 보통 우리가 전문가들은 일봉, 월봉, 주봉 하면서 21선, 121선, 61선 이런 걸 보잖아요. 저는 이런 안 보고 이런 거를 잘 안 보고 봉은 일봉을 봐요. 매일마다 일봉을 보면 얘네들의 그 목적성이 이게 보여요. 세력들의. 근데 정통 작전 세력들의 목적성하고 완전히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럼 일봉을 보면 일봉 캔들 차트라고 하죠. 캔들 모양이 틀려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일일 거래량과 일일 일일 차트를 저는 봐요. 이게 이제 그 당일날 일일 차트인데요. 작전 세력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차트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걸 이름을 붙였는데 요 모양을 제가 톱 있잖아요. 이게 톱니처럼 모양이 돼서 이게 톱니 차트라고 해요. 왜냐 작전 세력들이 보면 마치 일일 차트거든요. 그 시간대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그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등락이 나고 마치 일정한 간격으로 톱니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요. 이게 작전 세력들의 이거는 공매도에도 그렇고 작전 세력도 그렇고 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 거래를 자기네들끼리 주고 받아요. 그러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게 톱니바퀴 모양의 이런 일정하게 이렇게 패턴이 일어나죠. 보통 자연스럽게 거래가 일어나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하루 정도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모양이 계속 며칠,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이런 차트가 그 종목이 계속 이런 모양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건 100% 세력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톱니바퀴 모양에서 지네들이 샀다 하면서 조율을 시키는 거예요. 그 가격을.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서 올리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 첫 번째로 이게 톱니바퀴 일일 차트를 보면 톱니바퀴 모양이 생겨요. 요거는 제 네이버 차트로 해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생기고 다른 차트로 보면 잘 그게 안 보여요. 그러면 이게 일단 톱니바퀴 모양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게 균일한 모양으로 되잖아요. 보통 이게 일반 자연스러운 거래게 되면 이런 식으로는 안 일어나요. 뭔가 이게 조직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뭔가 이게 세력들이 균일적으로 짜요. 그 시세를 갖다가. 만들어내면 이게 제 톱니바퀴 차트라고 해요. 일일 차트가 이런 현상이 먼저 일어나요. 아마 제가 이 강의 나오면 그때부터 세력들이 이걸 다른 방법을 쓰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의 또 그 패턴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알아내냐면 저는 그 대학을 자동차학과를 나왔고 좀 약간 정비 생활도 한 1년 반 정도 했거든요. 그럼 제가 자동차학과 전문대를 2년제를 나왔는데 제가 익산대 자동차학과 2년제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가르쳐요. 근데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다 까먹었는데 그때 오실로스코프가 뭐냐면 마치 우리가 병원 가면
그 심박 박동 뭐 띡띡 하면서 그래프로 막 사람이 어떻게 심장이 뛰는지 띡띡 하면서 뜨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거와 같아요. 차를 진단하면 이 차 상태가 어떻게 뜨는지 그 전기 전압 상태 같은 거를 이게 측정해 가지고 마치 그 사람으로 따지면 그 뭐냐 심장 몇 박점 띡띡띡띡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같아가지고 오실로스코프 그래프 그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차 상태를 그걸 이게 이상이 있는 걸 찾아내. 왜냐하면 노크가 나갔으면 노크, 어느 센서가 뭐 에어플로 센서가 나왔으면 에어플로 센서가 나왔을 때 그 그래프가 그게 틀리게 나와요. 오실로스코프 그래프가. 그리고 저기 뭐냐 산소 센서가 나왔을 때는 산소 센서의 오실로스코프 그래프가 이렇게 다르고, 그리고 만약에 두세 개가 동시에 나갔을 때는 완전 전혀 다른 모양이 나와요. 예전에 제가 그거를 좀 배워가지고 보니까 어느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그래프에 그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옛날 제가 중고차 장사도 했지만 그때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됐고, 일단 옛날 대학 때 오실로스코프 그 강의를 들은 게 이렇게 좀 그 이론을 갖다 여기다 제가 대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일치가 하는 거예요. 작전 세력들의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 주식에 어디에 뭔 목적이 있고 뭐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일일 차트의 오실로스코프 그룹에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잡아내는 거 똑같은 비슷한 게 이게 원리가 비슷하다는 걸 이제 그때 제가 알고, 이게 그때부터 이제 이게 분석을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회사에 나중에 그 작전 세력들이 어떤 작전 세력이 들어왔는지는 일일 차트하고 일봉하고 좀 기본적인, 저는 작전 세력을 할 때는 딱 세 가지만 뭐예요. 일일 차트, 일봉, 그리고 10년, 최소한 10년치 그걸 봐요. 10년치를 보면 대략 그 회사의 역사가 보여요. 주식의 역사가. 그러면 옛날에 작전이 걸려있는 회사들은 나중에 작전이 또 걸려요. 자, 이걸 보면 좀 약간 이해가 되시겠죠? 한번 작전이 이게 재미 본 그 회사는 있잖아요. 또 와서 또 와서 이게 깔딱껄쩍거려요, 애들이. 자, 제가 한번 보고 2018년 이후에 이제 급락을 합니다. 거의 최상한가에서 최하한가 대비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제가 모니터링한 결과는 10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최고가에 샀으면. 근데 그 이후에 중간중간에 세력들이 와가지고 깔짝깔짝거립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한번 2018년도 고 이제 두 번째 짝 하다가 얘네들이 별로 못 해먹고 이게 나가요. 이제 하다가 뒤에서 이제 해먹으려고 하다가 얘네들 거의 이렇게 한번 하다 보면 얘네들이 털어나가는 기간이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못 털고 바로 쭉 떨어져요. 이제 이거는 전문 용어로 그냥 작전이 그냥 작전 실패예요. 그냥 작전 망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세 번째 사례가 얘네들이 이게 첫 번째 지금 위에 딱 올라오는 거 보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이게 유가 시장에 이게 상장된 지가 이게 10년이 안 됐어요. 이 회사가 상장될 때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작전으로 시작한 작전이 걸린 회사예요. 한번 쭉 처음 상장되면서 쭉 올라갔다 쭉 계속 내려가잖아요. 이때 작전은 한 번이 걸리고, 제가 2018년 때 이때 작전을 또 한 번 해먹었다가 뒤에 이제 이게 첫 번째 제가 한 게 두 번째 걸린 거고, 세 번째가 여기 하다가 조금 해먹고 이제 나간 거예요. 이제 수익률이 작전 입장에서 얼마 안 난 거고, 네 번째에서 하려다가 얘네들이 이제 매집을 하고 올렸다가 얘네들이 이제 이게 털어내야 돼요. 보통 이게 두 번째 제가 2018년도 6월 달에 할 때면 여기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최상한가에서 이때가 터는 시기예요. 얘네들이 이제 이걸 갖다 개미들한테 이제 비싼 가격에 13,000원, 13,000원에서 16,000원대 막 이거를 얘네들이 이제 개미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이제 파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하는데, 자, 이렇게 네 번째 한번 올라간 거 쭉 올랐다 쭉 돼. 그러면 얘네들은 이걸 개미들한테 못 팔고 그냥 쭉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말로는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가면 뭔가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못 올라가요. 예, 이것도 이제 작전이 실패한 거예요, 얘네들이. 보통 이게 저도 이게 보면 작전한 회사들 주식은 아예
개미들은 안 보시는 게 돼요. 괜히 이 흐름을 타가지고 자기도 뭐 한 저기 10배 자기도 수익을 내야겠다. 그게 안 됩니다. 멘탈이 흔들리게 되고 얘네들의 심리술에 다 넘어가게 돼요. 저는 정확하게 얘네들의 흐름을 다 알고 저는 매일마다 이 종목은 이게 만약에 이게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이게 확인을 하고요. 작전 애들이 들어올 때는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제가 모니터링을 해요. 하루 종일 보지는 않지만. 그러면 얘네들의 동향하고 얘네들의 정보 유포전을 봐요. 저는 반대로 봐요. 얘네들이 뉴스에다 어떤 걸 흘리는지, 얘네들이 어떤 기사를 일부러 흘리는지, 얘네들이 어떤 댓글을 일부러 흘리는지, 얘네들이 일부러 거래량을 어떻게 해서 폭발을 시키는지, 그걸 갖다가 찾아내요. 그리고 얘네들의 의도를 이제 작전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나리오 이제 그 청사진을 저는 이게 딱 이걸 캐치를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 이게 한 번은 제대로 해먹었고 이게 나머지는 다 실패해요. 지금 거래량의 뒤에 폭발을 제가 2016년에 한 번 하면서 좀 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또 다음에는 올라갔다 못 해먹고 또 2020년도에 이걸 바이오 이제 이슈가 하면서 이때 터트리려고 하다가 거래량이 터트리는데 못 올라가요. 이제 이걸 이제 폭망했다고 하거든요. 전문용어로. 그냥 망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럼 얘네들이 보면 위에 쭉 올라갔다가 얘네들이 개미들한테 이걸 물량을 던져놓고 가는데 못 던지고 간 거예요. 지금 한번 2019년도 4분기 때 한번 이게 또 올라가죠. 이때 얘네들이 이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한번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얘네들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데는 보통 뭐 한 달, 두 달 뭐 그렇게 걸려요. 세 달까지도 걸리고 그 물량에 따라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올려놓고 빠져나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개미들이 그걸 먹어줘야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작전이 실패가 한 거예요. 근데 올려놓고 이걸 갖다가 개미들한테 이게 물량을 이걸 팔고 이거 자기네들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못 빠져나갔어요, 얘네들이. 그러면 지금 쭉 떨어진 상태에서 얘네들이 물량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물량을 갖고 있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올리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시도가 올라오는 게 이제 코로나 사태 전인가? 거의 코로나 사태 한번 하고 이제 바이오 붐이 이제 뭐 코로나 이제 하면서 이제 다른 건 떠났는데 코로나 이제 그 열풍을 하면서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을 해요, 얘네들이. 이제 이게 공매도 세력들도 이때 같이 들어와요. 이때가 완전히 엉망진창 개판이 돼요, 지금. 좀 공매도 세력들도 들어오고, 이때 작전 세력들 옛날에 여기서 털지를 못했어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갖고 해서 털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코로나 이제 하고 이제 할 때 바이오주 막 쫙 올라갈 때 얘들이 이제 거래량을 폭발시켜서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거래량이 폭발을 하잖아요.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올는데 작전이 안 먹힌 거예요. 작전이 항상 얘네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럼 거래량이 폭발을 했는데 지금 이때 얘네들이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 손해보고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후에 가지고 있으면 후에 또 이제 올리려고 하는 뭔가가 또 이제 이게 생기게 돼요. 지금 얘네들이 못 빠져놓고 그대로 가고 있으면 언젠가 한번 또 올려야 돼, 얘네들이. 그럼 사람이 이렇게 저는 지켜봐요, 그냥. 저는 참고적으로 2016년도 8월 그때 한번 적었구나. 하여튼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작전 세력들에게 한테 이게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공매도 작전 세력도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이게 두 세력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봉도 이게 흐트러져요. 그리고 일일 거래하는 그 차트도 틀리게 나와요. 두 세력이 싸우면 차트 모양이 틀려지고요. 두 세력이 댓글 부대가 붙으면 목적성이 틀리기 때문에 둘이 겁나게 이제 치고받고 싸우게 돼요. 심하게는 얘네들은 뒤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냥. 킬러들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얘들끼리는. 그냥 뜬 소문입니다. 이건 뭐 증명된 게 그냥 뜬 소문에 넣으면 이게 작전 세력이 공매도 작전 세력하고 일반 전통 작전은 붙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서로 킬러를 보낸대요. 니네들 죽는다고. 지금 이때가 공매도 세력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 할 때 이때 바이오주의들이 전통 작전 세력과 공매도 작전 세력 둘이 겁나게 치고받고 싸울 때가 이때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거래량은 폭발하는데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지 못하는 이런 희한한 상황이 일어나요. 보통 이런 거래량이 폭발이 되게 되면 급락을 하다가 급등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급락할 것 같으면서도 급등하면서도 이게 차트 모양이 이루어지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작전 세력도 이용해서 거기 편승해서 나도 수익을 얻어야 돼 이거는 애초부터 버리세요.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종목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고수들이랑 제가 뭐 그분들이니까 뭐 제가 뭐 만류는 않는데 일단 저처럼 주식의 주자도 잘 모르고 시작한 사람들은 회사에 이런 거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는 그냥 이런 주식은 그냥 쳐다도 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을 추천한 것도 아니고 이 종목을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를 제가 뭐 일단 저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팔라고 이게 비추천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작전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략적인 걸 좀 디테일한 것까지 이게 들어가면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헷갈리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런 주식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우리 동학 개미분들은 이런 데 발을 안 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 회사에서 잘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신념이 있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않지만 보니까 작전 세력 공문이 지금 들어가면 나도 언제 올라오면 하겠네 그런 세력으로 마음으로 하게 되면 100% 깨집니다. 어차피 작전 세력들의 심리전에 여러분들은 말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네, 길고 긴 제가 주식 강의를 제 실패 경험 사례입니다. 제 실패 경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와 같은 이런 안 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회사 종목을 추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라고 추천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주식을 회사를 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의 사례를 설명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종목 선택에 나중에 수익과 나중에 손실을 보는 것은 모든 건 여러분들에게 다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저의 실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강의로 설명한 것 뿐입니다. 목적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런 데는 빠지지 마시라고. 그렇다고 여기에 편성돼서 여기에 하시면 이거는 아닙니다.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설명드려서 이 강의를 좀 제가 어렵게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 강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 군데서 표적이 일단 들어오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저한테 오히려 안 좋은 저 개인 입장에서는 저한테 안 좋은 리스크가 더 많이 더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용기를 내서 저는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고 긴 저의 주식 사례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킹이 또 들어오네. 자, 이게 안 터지네.